오전에 이어 계속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19-2020 정읍 방문의 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유진섭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 관광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읍은 유구한 한국사에서 찬란한 문화 자원들이 풍부한 전국 최고의 인문 도시입니다. 고은 최치원 선생으로부터 유래한 태산 선비 정신은 기본적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선비들은 지식인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며 풍류를 알았던 분들이었습니다. 불우원 정국인 선생은 태산 선비의 불우원을 짓고 안빈 낙도의 삶 속에서 최초의 가사 문학인 상춘곡을 통해 문학에서 탁월한 소양을 발휘하며 풍류를 즐기셨습니다. 고은 최치원 선생과 불우원 정국인 선생의 선비 정신이 이어져 실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영동 향약에서 모든 사람들이 소외 없는 공평하고 화목하게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한국의 서원은 정읍 무성서원, 장성 피람서원, 영주 소수서원,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달성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 논산 도남서원 등 9곳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는 지난 5월 14일 한국의 서원 9곳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권고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오는 6월 30일 개막하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국가사적 제166호인 실보 무성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되면 정읍시의 문화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 문화유산 향유와 가치의 확대, 지속 발전 가능한 체계적인 전략 방안 등 후속 조치를 꼭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아울러 1905년 울사조약 이후인 1906년에 면함 최익현 선생과 분원 임병찬 선생님이 주도하여 일제 침략에 항거하기 위하여 태인의 유림 80여 명과 함께 병호 장애를 했습니다. 최익현, 이양 선생 같은 유림들의 문집과 창의로 최치원 선생, 정국인 선생의 서책, 각종 자료 등 태인 반각본은 2019년 2월 도문화재로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만약 문화재로 확정되면 시에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되는 무성서원과 어떻게 연계해서 보존 및 활용할 생각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9-2020 정읍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시에서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시설별로 공중화장실 7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바 문제는 관광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정읍시를 방문하는 첫 관문인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건물의 화장실이 관리가 잘 안 되어 관광객들이 불편하여 많은 민원이 있고 정읍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화장실이 깨끗하면 기분도 좋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기억됩니다. 봄, 가을이 아닌 사계절 관광객의 증가와 관광지의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는 화장실의 보완이 시급한데 분야별 부서별로 공중 화장실의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사문화재 제전위원회에서는 매년 정읍사 여인을 기리기 위한 채수의례 행사를 정해마을 부부나무 위에서 주위에서 하고 있고 9월 정촌 가요특구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가 개관을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폐쇄되고 현재는 마을 경로당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문이 잠겨 있을 때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또한 가교마을 깨따리는 신경숙 작가의 고향이라 문학인 등 관광객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화장실이 간이 화장실이어서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읍을 상징하거나 빛낸 인물들이 소재한 문화재 지역의 화장실의 관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5번째 질문입니다. 80년대 시에서 읍면동 마을에 신축한 3조식 공중 화장실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마을 미관과 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마을마다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에 현대식 화장실이 있어 80년대 건축된 3조식 공중 화장실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수조사를 하여 꼭 필요한 곳은 현대적 시설로 보완하고 필요 없는 곳은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보건유생 및 관광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으로 행복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애써오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사계절 관광문화도시를 위해 건강생활 실천사업,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방관리교육, 공중위생, 접객업소, 지대점검 등을 통해 시의 청결한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수청하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르고 다시 찾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손님들을 친절한 이미지로 맞이하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농특산품, 숙박시설 등을 잘 갖추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정읍시의 대표 음식 전문점 및 맛집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3년 동안 연구 용역의 결과 홍보와 마케팅, 개발 투입 비용은 얼마이며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대표 음식 개발을 위해 신규 전문점에 대한 기술 이전, 품질 표준화 교육 및 추가 지정할 대표 음식은 몇 종류 정도이고 메뉴 개발 계획은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정읍을 찾아오면 먹거리와 함께 숙박시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쾌적한 환경이 있는 내장에 관광 호텔이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한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미비하여 행사를 유치해 놓고 타 도시에서 숙박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경제적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유스호스텔 규모의 시설을 시내에 근접하고 지역 환경이 쾌적하여 힐링할 수 있는 곳을 병행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음식과 숙박업소의 필수 요건인 유생환경, 영업주 봉사 마인드, 종사자 고객 응대 친절 서비스 교육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모범 음식점, 대표 숙박업소의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등 메뉴판 설치 진행과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질문드렸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께서는 정읍 시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남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 관광 분야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보 무성서원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 예정에 따른 우리 시의 보존 관리와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방안과 태인 방각권의 도문화재로 확정 예정에 따른
무성서원과 연계 보존 활용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난 5월 14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우리 고장 무성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권고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의 대표적 서원 9개소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 추진위원회가 발족된 지 8년여의 각고 끝에 이뤄낸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의 서원은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총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선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세계유산으로 선포되기 전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서원 통합추진단의 방침에 의해 선포되는 그날까지 그 과정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성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선포 이후 기념식 등 다양한 다채로운 축하 행사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적인 준비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성서원의 원형 보존과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겠으며 언론 매체와 SNS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탐방객들이 이곳을 찾도록 해 문화유산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태산선비문화권 자원을 통합하고 문화자원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가칭, 최치원과 정극인의 태산선비원 건립사업에 고은 최치원 선생이 태산군수로 재임하면서 주민 고화와 풍류문화 보급을 시행했던 유상대를 재현하고 선비문화를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명실상부한 호남 선비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지정 문화재로 신청한 태인 방각본 서책과 문집들이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무성서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의 번역과 학술, 연구 용역 및 학술대회를 통해 소중한 역사자원의 가치를 규명하고 무성서원의 역사성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정읍시를 방문하는 첫 관문인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건물의 화장실 관리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터미널 사업자와 협력하에 정읍 시외버스 공용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께 쾌적한 공중 화장실을 제공하고자 정읍 시외버스 공용 터미널 측 청소원 1명과 우리 시가 제공하는 공공근로자 2명, 총 3명의 인원을 상주시켜 하루 6회에서 7회 이상 공중 화장실과 터미널 주변에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터미널 사업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화장실에 지속적인 악취 발생, 대합실의 청결 부실 등 터미널 시설물에 관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수시로 현장 점검을 나가 지도와 함께 수차례 개선 명령 및 불이행에 따른 행정 조치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부실한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및 행정 처분을 통해 터미널 사업자가 의지를 갖고 시설물 관리 개선을 관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계절 관광객의 증가와 관광지의 좋은 이미지를 위한 분류별 공중 화장실의 관리 실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중이용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 개방 화장실, 이동 화장실, 간이 화장실 등으로 분류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500여 개소의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 대부분은 주유소나 점포 등 개인 소유의 화장실로 소유자가 자체 관리 중인 상황입니다. 이 중 다중이용 시설인 공원, 시장, 터미널, 관광지 등에 설치된 73개소를 선정해 중점관리 공중 화장실로 분류하여 관련 부서별로 관련 용품을 비치하고 청소 인력을 확보해 매일 청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공휴일에는 관리부서에서 청소 인력을 배치하여 깨끗한
화장실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회에 따라 관리자 교육 및 정기 점검을 통해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나 관광지역의 화장실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다양한 문화유산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읍사 문화재 최수울의 행사가 행해지는 부부나무가 소재한 정의마을 또한 많은 관광객이 찾고는 있으나 주변에 별도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마을 경로당이나 주변 시설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향후 각종 문화관광 지역을 대상으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비 대상지를 조사하고 신규 설치 및 정비, 인근 시설물을 연계한 개방형 시설로 이용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년대 건축된 3조식 노후 공중화장실의 일제정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80년대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단위, 개인 또는 모종 등에 설치된 3조식 공중화장실은 노후되어 방치된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활용 가능한 곳은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하고 미활용,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는 곳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 및 관광 분야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의 대표 음식 전문점과 맛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역의 대표 음식이 중요한 관광자원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업하여 2년 동안 대표 음식 개발 용역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6년도에 대표 음식 개발 및 음식문화 수진 향상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정읍시 대표 음식 브랜드 단풍 미락과 대표 음식 세종인 귀리 떡갈비 쌍화차 묵은지 사과 맥적을 개발해 대표 음식 전문점 3곳을 선정해 대표 음식 메뉴를 전수하고 이듬해 대표 음식을 수정 보완하고 부식 메뉴 7종을 개발하는 등 정읍시 음식 관광 활성화 사업 연구 용역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표 음식 전문점과 정읍 맛집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에 8,6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하여 방송 광고, 책자, 리울렛, 홍보 물품을 제작하고 전국 시도와 시군구 그리고 전북에 있는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표 음식 3종 판매량이 2017년 5,104인분에서 2018년 12,980인분으로 약 2.5배 상승하는 효과도 거뒀습니다. 또한 대표 음식 전문점과 맛집, 모범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위탁업, 외식업의 유탁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대표 음식 브랜드 관리와 음식점주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음식문화 수준 향상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제공의 다양성을 위하여 필요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여 음식문화 수준 향상에 완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뉴스 호스텔 규모의 숙박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대규모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합니다. 올해 10월 개원 예정인 내장산 생태탐방원은 약 92명이 동시에 숙박 가능한 시설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장산 해동관광호텔은 10층 규모의 5성급 호텔 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일부 부지가 국립공원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장산 국립공원 공원구역 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를 2014년 조성하면서
호텔 부지를 확보하여 분양 공고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투자자를 찾아 관광객들이 정읍에서 머물 수 있는 유스 호스텔 규모의 숙박 시설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태산선비원 건립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대규모 방문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도 더불어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과 숙박업소의 유생 환경과 종사자의 고객 응대, 친절 서비스 교육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읍 방문회를 대비하여 외식협회 등 단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해 영업장의 유생 환경 개선과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반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외식업주 친절 서비스 실천 결의대회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음식점 532개소와 숙박업소 97개소를 점검해 영업주들이 깨끗한 위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숙박업소 영업주와 종사자 1332명에게 교육을 실시해 친절 서비스 마인드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과 외부 관광객들에게 청결한 위생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모범 음식점 대표 숙박업소의 애국어 메뉴판 설치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음식점과 숙박업소 중 숙박업소 1개소에서만 외국어 요금표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애국어 가격 표시판 지원과 고객 응대 서비스 교육, 유생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범 음식점, 대표 음식 전문점, 정읍 맛집, 내장산, 집단지구 시설 지분의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테이블 메뉴판과 게시형 메뉴판에 대한 수요 조사를 마치고 메뉴판 제작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숙박업소는 객실 다국어 요금표 지원 계획에 따라 숙박업소별 요금표 조사를 완료한 후 신속히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정읍 방문회에 외래 관광객들이 친절한 관광지로서의 정읍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남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이남희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지난 6월 14일 금요일 서울 용산역에서 2019-2020 정읍 방문회 선포식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나름 열정적으로 추진해가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열정만 가지고는 충분한 준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방문회를 최소 1년 내지 2년, 3년을 준비합니다. 숙박,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여 한번 방문한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 그 도시로 기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도 방문의 선포식을 마쳤으므로 이제 본격적으로 정읍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시장님, 정읍 방문회 성공 추진을 위한 친절한 이미지 또한 종합적인 관점을 비롯하여 내실 있게 알릴 수 있는 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제 방문회 관련해서 우리 업소나 정읍 시민들에게 여러 친절을 많이 강조하는 건 사실인데 정읍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친절만 강조한다고 정읍을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친절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읍에 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정읍이 갖고 있는 지역의 역량이 충분히 숙성이 돼 있고 그게 전국이나 세계에 우리가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우리의 내부 역량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방문회를 지정한 것이고,
거기에 같은 역량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제공하지 못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시민들의 친절함이 있다면 당연히 그 지역은 100점의 점수에서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읍이 방문회를 위해서 뭐 그동안에 유형의 준비를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읍은 그동안의 역대 민선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의 정읍이 갖고 있는 여러 소중한 역량과 자원들을 개발하고 현재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 적지 않은 노력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읍이 정읍 방문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준비 소홀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정읍이 가고 있는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읍 방문회를 통해서 정읍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모습을 정읍은 보여주는데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기 위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집을 깨끗이 정비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정읍이 갖고 있는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의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저는 소개해도 부끄럽지 않은 정읍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우려와 걱정은 저는 조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읍이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기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참여 이게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읍시에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시민들 한 명이 100명을 모시면 1년에 1000만이 됩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행정이 주도적으로 특별히 몇 개 소수만이 방문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했을 뿐이지 시민이 전체적으로 내일처럼 나서서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 11만 정읍 시민이 100명씩 1년 안에 데려오게 정읍을 방문 초대를 하면 1100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정읍 시민들이 자신감을 갖고 정읍의 역사와 또 정읍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적극적인 홍보가 또 필요하지만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는 우리가 재정비를 합니다. 집에서도 손님 온 다음에 어떻게 하죠? 어지러져 있던 것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우리 정읍에 고유한 뭐 문화적 자원이 있지만 우리가 또 손님을 맞이하는 제일로 기초적인 그 시설을 하나하나 점검해가면서 준비하면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과 성급하게 맞이하는 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정읍시 방문회가 정말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을 향해서 또 세계를 향해서 방문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먼저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면 다시 보완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준비만 하다가 방문회는 못하죠. 준비하면서 또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추진 방향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열정 플러스 뭐가 필요하겠어요? 시장님? 물론 열정 필요합니다. 희망차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겠죠. 추진력 있게.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나가야만이 정말로 시민이 행복하고 또 더불어서 행복한 그런 우리 정읍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급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라보는 시야는 다 누구나 틀립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바라보는 시선하고 또 전라북도에서 바라보는 시선하고 또 전국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틀립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정읍 방문회뿐만 이제는 우리 시작되었지만 이미 시작된 방문회도 있었습니다. 지나간 그곳에서 그 고요의 그 고장에 많은 것을 알리고 많은 분들이 찾아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더욱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정읍시를 방문하는 첫 관문이 아까 어디셨죠, 시장님? 터미널역. 터미널역. 터미널역입니다. 터미널 하면 저희가 70년대, 80년대
저희는 그때는 시내버스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전부 다 터미널에서 모여서 각 노선을 탑니다. 지금은 시내버스가 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80년대, 70년대에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터미널의 화장실은 분주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집결해서 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깨끗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화장실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의원님 뭐 하십니까? 가보십시오. 저도 의심반하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 외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기 전에 서울에서 오신 분이 만났습니다. 그분이 딱 화장실을 들어오시면서 첫째 문을 열었습니다. 닫습니다. 둘째 문을 또 열립니다. 또 닫습니다. 셋째 문, 넷째 문 열었을 때 그분이 제가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오셨죠? 말씀 묻더라고요. 혹시 화장실에 대해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하면 그분 말씀하시기를 화장실은 정말로 이미지가 제일로 부각되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변 들어왔을 때 정읍 IC를 들어왔을 때 너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반할 정도로 감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터미널 들어오는 순간 차단기 거기 하고요. 또 화장실을 왔을 때 이미지가 너무나 상반된다고 그 말씀을 했습니다. 하시면서 화장실은 영 아닙니다. 그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화장실은 가는 데마다 무지 좋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실도 조금만 개선해서 노력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CFS 공용터미널 우리 화장실이 청소년이 1명, 공용터미널 측에서 1명이고요. 우리 공공 근로자 2명, 총 3명. 3명 인원이 상주시켜 하루 6회 내지 7회 이상 공중 화장실의 터미널 주변의 화장실을 정비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5번, 많으면 5번까지 청소하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고속터미널, CF 터미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청소했을 때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터미널 사업자의 그 관리소홀로 시설물을 미흡한 부분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현장 점검 및 기도와 함께 수차례 개선 명령과 불이행에 대한 행정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계속 청결 상태를 미행시할 때는 어떤 행정 처분을 하실 것입니까, 시장님? 네, 그러기에 앞서 개선 사항의 사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깨끗한 화장실 몇 곳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실도 좀 했으면 그런 마음으로 사진을 지금 공개합니다. 뭐 대비되는 상황이죠.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은 관리가 대비되게끔 안 돼 있다. 그 말씀이죠. 제가 볼 때는 3명이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마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열심히 할 수 없는 환경 근로 조건이든지, 근데 그런 것들을 이거는 뭐 우리가 시에서 일부 보조금이 나가서 터미널을 지었는데 궁극적으로는 터미널은 이게 개인 사업장입니다. 지금 공공 근로자를 우리가 배치하는 것도 문제 있는 조치죠. 그 개인 사업장 안에 행정이 공공 근로자를 집어넣는 상황인 거니까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데 개인 사업자의 노력이 굉장히 지금 부실한 거고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화장실이 그런 상태로 계속 관리된다고 하면 터미널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의 조치는 다 하겠습니다. 네. 네. 그거 하나 관리 못하면서 나머지 거기에 버스 터미널에 오시는 분들에게 잘한다고 하는 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논리입니다. 그거 하나 사소한 것조차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업주의 마인드로는 거기 와 있는 시민들에게 정오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할 수 없죠. 돈만 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사업주가 그렇게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영업장을 우리가 폐쇄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 사업장을 시민들이 결부가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이 불편해하니까 개인 공간 안에 행정에 공공의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공공의 서비스를 여기다 추가해야 된다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은 접근이라고 봐요. 그건 당연히 개인이 그 안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익 안에는 그 화장실도 깨끗하게 정비하라고 하는 조건들이 암묵적으로 들어 있는 거죠. 그걸 사업자가 소홀히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의 행정 조치는 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읍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사문화재 채술의 행사가 행해지는 부부나무 그 소재한 정해마을 화장실이 지금 폐쇄되었죠. 그래서 정읍 그 상징 장소로 격에 맞는 화장실 신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제 9월에가 정촌 가요 특구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개관이 앞두고 있죠. 지금 9월에 개관합니까? 개관합니다. 개관, 예정대로. 네, 개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 많은 관광객이 아마 방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화장실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추경 예산이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을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이남희 의원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화장실이라고 하는 건 지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관리하는데도 적지 않이 또 손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단순히 하나 지어놓고 알아서 이용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이미지하고도 관련된 문제니까 우리가 쉽게 화장실 짓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까지 그리고 이용의 상황도 봐야죠. 하루에 1명, 2명 이용하는데 화장실을 덜컥덜컥 지을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용 상황을 종합 검토해서 그 이용객이 늘어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당연히 그런 기본권에 관한 제공은 염두에 두겠습니다. 네. 이제 9월에 또 개관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더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항상 그 채수의례가 해년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부부날 또 행사도 그쪽에서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 50명 정도 됐죠? 한 30쌍이 됐는가요? 그 정도 오셔서 화장실 때문에 줄을 서고 좀 난감한 상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이제 신축할 때도 정말로 예산이 부족해서 허술하게 짓는 것보다는 정말 견고하게 많은 사람들이 잘 이용하면서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여름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6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일 마무리 잘 하시고 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 챙기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남희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의원님. 이런 자리에 서기가 쉽지 않을 텐데 모처럼 자리를 통해서 봅니다. 영광입니다. 네, 우리 이남희 의원님께서 그 관광 인프라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예.
시장님 답변 속에서 뭐 쉽게 답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관광과장이 챙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또 화장실 얘기가 나올 때 물론 이거 환경과 소관이긴 하지만 정읍의 많은 관광지들의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가정집, 뭐 식당 이런 데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에 대한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내년 정읍 방문회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전수조사를 해서 화장실이 좀 취약한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시장님 말씀 속에 자칫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화장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뭐 남성들이야 뭐 좀 급하면 그 후미진 곳을 찾아갈 수도 있죠. 예, 외부에서 정읍 방문 해달라고 서울까지 가서 그 뭡니까 연예인들까지 다 동원해서 37명 그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뭐 또 외국인들까지 대사로 위촉을 해서 정읍 와달라고 그렇게 해놓고 정읍 왔는데 정읍의 그 뭡니까 그 정읍사의 출원지라 그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정해마을 부부나무 한번 보러 갔는데 어디로 갑니까? 화장실. 그러니까 저희 의원님 여기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님. 아마 시장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라고 행정 예산이 있고 일조 시대를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길바닥에 155억 원어치 아스팔트 깔고 그러라고 예산 가져오는 겁니까? 아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요. 근데 저 관광과장한테는 얘기 아니니까. 자, 관광과장한테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예. 오전에 제가 보충 질문에서 좀 언급은 했습니다만 관광진흥지원조례라고 있죠. 예. 우리 과장님이 챙겨야 되는 업무인데 그 중에 시장의 책무가 뭐라고 돼 있죠? 관광진흥위에서 진흥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그 책무. 노력해야 되는데 뭐 구체적으로 무슨 노력을 해야 돼요? 시장이 그것까지 다 못 해오니까 관광과장이 그거 챙겨야 되죠? 예. 거기에 시장의 책무가 뭐예요? 6가지. 그 부분은 정확히는 잘 뭐 모르겠습니다. 못 해오겠죠? 예. 그런데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야죠? 예. 계획 세워져 있습니까?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 네.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 뭐 시장, 기타 시장이 해야 될 일, 그런 게 쉽게 말하면 해마다 예.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저희가 과장님이 그거 세워야 돼요. 연초에 예, 세워서 시장님께 일괄 보고를 드립니다. 세워져 있죠. 예. 있을 거예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정읍 관광객 막 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좀 별도 자료를 좀 주세요. 예, 그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탄탄해야 돼요. 그래야 정읍 방문의 해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올해야 뭐 절반이 지나갔지만 앞으로 남은 절반과 또 내년에 정말 본격적으로 몇백만 모셔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저께 6월 14일 날 그 서울 용산역에서 거대한 세리머니 했어요. 500명 참여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외국인과 유명 연예인, 가수, 뭐 걸그룹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네요. 감동 호르몬 분출, 체험 여행 1번지 정읍. 너무너무 부러운 표현. 감동 호르몬이 나오고 그러기 위해서 체험이 된다는 거죠. 체험 관광지가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나가겠다는 지금 그렇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걸 비전으로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 왔는데 2019년, 20년 막 그 정읍 오라고 해서 왔는데 감동 호르몬이 분출될 만한 체험 여행지, 자, 소개할 만한 곳
5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이제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이제 뭐 대답하기 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정읍에 체험 여행이라고 할 만한 것을 준비를 해놓고 오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가능합니까? 체험이란 것이 좀 포괄적이라고 뭐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체험? 우리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제가 100명 모셔와가지고 예, 예.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부엌에서 뭐 요리 만들고. 예? 그러니까 여기 자,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 100명 시민 1인당 100명을 모시고 오면 그 시민 책무를 얘기한 거예요. 시민들의 참여. 좋습니다. 하죠. 자, 어디로 갑니까? 우리 집에서 체험해야죠. 정읍시정에서 뭡니까? 예산을 쓰고 해서 하는 것에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저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그 준비돼서 좀 찬찬히 아까 이남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적어도 1년이라도 좀 기다렸다가 준비해서 하자 했더니 하면 시켜만 주면 예산만 주면 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뭡니까 선포식도 원래는 5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용산역이 그 사용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미뤄서 했는데 그것도 정례 기간에 이렇게 하는 모습들, 이거는 뭐 관광과장이 추진한 일은 아니니까. 자, 좋습니다.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옛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슬로건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동 호르몬 분출, 체험여행 1번지를 꿈꾸는 정읍. 그렇죠? 아직은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아직은 체험여행 1번지 아니죠? 이제 꿈꾸는 그거를 말을 하는데 우리 과장이 해야 될 게 많아요. 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계획관계 그리고 더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들 정말로 전략적이고 또 전략만 큰 게 아니라 꼼꼼하게 시민 그 관광객들은 아주 사소한 것에 감동하고 그럽니다. 관광 상품 하나라도 저거 안 비싼데 사고 싶어 이런 거 막 만들어내도록 성장 전략실에만 맡기지 말고 관광과의 본연의 업무 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주셨습니다. 다음 성장 전략실장님. 제가 이렇게 좀 다소 표현이 거칠어지는 거는 솔직하자는 거예요. 아직 안 된 건 안 됐다고 좀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뭐 시정 질문하면 방어적으로 다 되고 있는 것처럼 눈 가리고 와웅하는 걸 한두 번 봐야 이렇게 하지. 솔직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덧나나요? 자, 성장전략실장님, 오전에도 잠깐 그 신문 보여드리면서 언급을 했는데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특히나 외국 6개국 관계자와 유명 연예인 37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려면 그 고생스러움이 눈으로 보진 않아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자, 홍보대사의 역할은 뭐죠? 정읍을 홍보하는 거죠. 네. 정읍을. 예.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뭔가 하겠죠? 어떻게 하나요? 그분들이 이제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그 참여하셨던 우리 홍보대사 20분은 저희 예산을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재능 기부로 정읍시 홍보대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20분은 그렇고 그러면 네. 17분은 혹시 전부 다 돈이 들어갑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37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예. 무보수. 예, 무보수.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저희가 알기로 이제 연예인들은 이제 예. 매니지먼트사가 있어서 그렇죠. 예. 일정 관리를 하고 막 그럴 텐데 네. 시간도 빼고 이게 다 비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성과를 이뤘다는 건 참 고맙고 감사하고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는데 만약에 이게 안 들어갔다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남는 장사 아닌 것을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없는 거죠. 이면 계약 같은 거 없죠? 없습니다. 예. 없어야 돼요. 예, 없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그 황토현 우리 그 동학 농민혁명 전승 축제 기간 중에 연예인 자선 골프 대회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한 20여 명이 왔는데 그것도 우리 성장전략실에서 추진했던 일인가요? 자선 골프 대회는 저희가 이제 그 지원을 했고요. 일부를. 얼마나 사실, 지원했어요? 저희가 약 한 1,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큰 돈은 아닌데 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연예인들이 우리 정읍 방문 정말 열심히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인적 자원 활용해서 예. 정말 자선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온 줄 알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예. 1,300만 원 들어갔다면서요? 그 비용은 저희가 그 동학 농민혁명 기념 그 전야제 행사 때 참여를 좀 해주셨고, 그 다음에 연예인 자선 골프 대회는 그분들이 또 일부 비용을 그 불우유토끼로 성금으로 내놨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장학재단 거기에 최소로 들어갔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1,300만 원이 큰 돈은 아닌데 사실 예. 그분들 20분이 오셨는데요. 그 유명한 분들이어서 정업으로 모시는데 그 돈 더 주고라도 모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비교군으로 이제 고창 얘기를 기사에서는 했는데 네. 기왕이면 돈을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로 전략적이고 장기적이고 뭐랄까 감동이 우리가 표현하는 감동 분출, 예. 감동 호르몬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줘야지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안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분들이 충분히 정읍을 알리고 또 외부에 가셔서도 그다음에 그 방송 관계자분들도 오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분들은 충분히 우리 정읍을 홍보하고 알릴 그런 기대를 갖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 의회가 지적하는 것은 2019-20년 그 정읍 방문회 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졸속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찬찬히 준비를 해서 정말로 성과를 거두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막상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집행을 하는데 뭡니까 정례 기간에 그런 세리머니를 한다든지 또 뭐 그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을 어쩔 제가 수 없다뇨. 예,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그 용산역의 그 일정 때문에 그러니까 용산역에서만 해야 된다는 뭐 법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의회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려고 했고요. 자, 아까 이제 우리 이남희 의원님께서 정말로 기초적인 화장실이나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나 특히 음식점에 같은 경우 외국어로 된 어떤 가격 표시도 안 된 이렇게 안 대놓고 정읍 방문 몇백만 명 모시고 오겠다 이렇게 자꾸 구호로 하니까 우리한테 기억하고 있는 스티그마처럼 있는 게 있어요. 15만 시민 만들겠다고 구호로 그렇게 요란스럽게 해놓고 정작 오늘날 인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11만 2천 명으로 뚝 떨어지는 것 안 봐도 뻔한 사실들을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정하지 말라. 그 경고를 한번 더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고 이 일을 추진하는 총괄 부서가 성장전략실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 실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뭐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 들으셔야 되는 게 성장전략실에 대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뒤에 계시는 부시장님이 도에서 이런 일을 해봤으니까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해서 그거 믿고 도와드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화장실 얘기가 이남희 의원님만 들었겠습니까? 저는 안 들었겠습니까? 저는 화장실 말고도요, 터미널 앞에 광장이 지저분하니까 그거 물청소 한번 해달라는 얘기도 합디다. 예? 잘 그런 준비하도록 거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준비 하나 할 준비도 잘 안 된 사람들이 그냥 요란하게 신문만 이렇게 나고, 예? 뭐 쿠키뉴스 여러 신문에다 보도자료로 주고 보도자료로 나온 기사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기사입니까? 저희가 5대 분야 41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올해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내년까지 해서 잘 준비해서요. 실적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 그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의회는 의회대로 할 만큼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준비가 부족한 건 인정하고 조금만 기다렸다 손님 맞을 수 있는 준비, 숙박시설도 조금이라도 갖추고 또 체험거리도 만들어보고 우리끼리 한번 해보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정말 준비가 됐다라고 할 때 설령 준비가 100%는 아니지만 90% 정도 됐다 했을 때 하자고 누누이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2019, 2020 2개년에 걸쳐서 정읍 방문회를 하겠다. 저희는 다 준비가 된 줄 알았습니다. 정읍 시정에 대해서 감시할 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보충 줄이로 했습니다. 다소간 언성도 좀 있었지만 그거는 의회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충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